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중인 새댁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카페에 글을 써봅니다. 혹시 친정이랑 시댁이랑 서로 안 좋은 분들 있나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이 한번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뻔 했는데 어찌저찌 갈등 잘 이겨내고 그 후 임신까지 한 상태이고요. 다만 전 시댁이랑 연락 안 해요. 시어머니랑 거의 연 끊는 조건으로 이혼 안 하기로 한 거라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아기 가졌다고 하니 슬금슬금 다시 연락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왜 사돈 간 큰 싸움까지 났는지 이야기를 풀어봐야겠군요. 저는 재택 자영업자이고요. 남편은 라이센스 갖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아는 형네 새로 오픈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요. 저는 결혼 전부터 재택 일을 했던 사람이고 결혼한 이후로도 쭉 이어가고 있는 터라 맞벌이이긴 하지만 제가 남편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좀 더 하는 편이고요. 시어머니도 결혼 전 제 이런 점에 대해 마음에 들어 하시며 그래, 둘 다 바쁘면 집안꼴 난리 날 텐데 한 명이라도 덜 바쁘니 이 얼마나 좋냐. 둘이 애기도 낳아 키울 텐데 둘 다 출퇴근하면 난리 난다. 우리 며느리는 집에서 일하니 얼마나 좋아. 남편도 잘 챙겨줄 테고.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재택이라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 주말까지도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저를 전업이라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아는 형네 개업한 사무실로 옮겼기 때문에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자리 잡기 전까지 바쁠 거라고 하더니 정말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 다 되어 들어오더라고요. 게다가 바쁠 땐 밥도 못 시켜 먹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랑 삼각 김밥 정도로 때울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뜩이나 키도 작은 편이고 왜소한 제 남편이 점점 더 살이 빠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살 빠져가는 제 남편 보고 신혼재미가 너무 좋은 것 아니야? 라고 하며 놀리긴 했지만 저는 제 남편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습니다. 저야 출근도 안 하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부지런 떨면 새신랑 도시락 싸줘 보낼 수 있고 또 남편은 점심이라도 영양가 있게 먹으니 제 마음이 놓이더군요. 시어머니도 이 점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남편한테 도시락 싸주기 시작했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그래? 안 그래도 밖에서 사 먹는 거 별로 좋지도 않은데 우리 새아가가 도시락 싸준다니 내가 다 안심이구나. 우리 아들 살이 쏙 빠져가는 거 보고 사실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고 너는 얼굴빛도 좋아지고 살도 토실토실 오르고 있잖니? 그런 모습 보고 마음 편치 않을 시엠이 어디 있겠니? 라고 하시는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남편 살 빠지는 게 그럼 내 탓인가요? 남편이 스스로 힘든 사무실 선택해 일하고 있는 건데요. 일전에도 재택근무하는 며느리가 아들 챙겨줄 수 있어 좋다고 하실 때부터 쎄하고 기분 별로였는데 이때는 살 가지고 대놓고 그러니 말입니다. 제가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저도 새벽까지 일하고 그러느라 힘든데요. 남편은 집 와서 제가 해준 밥 먹고 바로 자지만 저는 바로 못 자요. 일하느라요. 저도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싶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나 그이 도시락 싸주는 거예요. 저 별로 편하게 안 살아요. 라고 저도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기분 나빴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요즘 며느리들한테 말 잘해야 한다고 하더니 내가 실수했나 보다.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과가 진짜 사과가 아니라 시어머니도 기분 상했다는 게 느껴지는 뉘앙스였습니다. 맞아요. 왜 자기 말에 고분고분 내내 하지 않고 말대꾸 하냐 싶으셨겠죠. 그날이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이랑은 바로 옆 도시에 살고 있어서 가끔 식사하는 편이고 저희 집에도 놀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대꾸한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대놓고 제 남편을 더 감싸며 오바육바 걱정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이게 뭐야? 너 살이 왜 또 빠졌어? 이 피부 까칠까칠한 것 좀 봐. 너 얼굴에 뭐는 좀 바르고 다니니? 그리고 대체 밥은 뭘 먹고 다녀? 세상에. 아주머니,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우리 아들 보기에 어때 보이세요? 너무 안 돼 보이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애가 이렇게 살이 쪽 빠지고 낯이 시꺼매졌네요. 라고 하시며 서빙하는 직원까지 불러내 남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왜 유난이냐며 바쁜 시기 끝나면 한 달 휴가도 낼 수 있고 한가해진다고 시어머니를 타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이랑 계속 은근히 비교를 하며 아니, 은희는 뭐 어떻게 했길래 피부에서 그렇게 광이 나니? 너는 결혼하고 얼굴이 폈다 폈어. 네 친정엄마는 너 보면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다. 라고 비아냥 대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이랑 극초반에는 이렇게까지 대놓고 안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말대꾸한 이유로 저한테 12조로 말씀하시더군요. 남편도 그만하라고 이럴 거면 자주 안 만나는 게 낫다고 했죠. 그렇게 시댁이랑 식사하고 오면 제가 기분이 완전히 잡쳐버리기 때문에 남편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또 눈치 보거든요. 시어머니가 장남인 제 남편을 많이 아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80년대도 아니고 요즘 대놓고 시짜지시겠나 싶었어요. 제 주변도 거의 시댁이랑 잘 지내기에 별 생각 없이 시집 온 것도 맞고요. 외람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신혼집 구할 때 시댁에서 2억, 저희 집에서 7천 보태주셔서 더 많이 도와주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을이 되어버린다면 좀 억울합니다. 정말 돈 더 많이 보태주는 집안이 갑질하는 게 맞는 거라면 저는 애초에 돈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니 아예 결혼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어도 꽤 벌고 있으니 제가 많이 모자란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잘 살려고 결혼한 건데요. 남편 챙겨주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나서서 꼽주시면 어떤 며느리가 기분 좋을까요? 아무튼 양가 싸움 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 도시락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 도시락을 싸주기로 하면서 저한테는 또 다른 일거리가 늘어난 셈이지요. 무슨 반찬으로 싸줘야 하나 매일 고민하게 되었죠. 남편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식감도 싫고 냄새도 자기는 싫다고 하면서 가족 외식 아니고서야 굳이 찾아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랑 연애할 때도 그랬고 시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안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이유 들어보니 단순한 취향 때문이 아니라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고기가 싫어지게 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키가 작고 잔병치레가 심했는데 시어머니가 고기를 많이 먹이면 아들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억지로 먹였다네요. 처음에야 잘 먹었지만 매일 소고기며 돼지고기 매일 먹으니 물릴 만도 한데 어머님은 본인이 정해놓은 할당량을 꼭 아들에게 채워 먹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어린 남편이 계속 거부해도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톡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육류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신 생선은 참 좋아했습니다. 저랑 데이트할 때도 생선구이집 단골이었고요. 그래서 남편 도시락에도 대부분 생선을 넣거나 아님 계란, 조개, 새우 같은 걸 많이 썼어요. 단백질을 챙겨는 줘야 하는데 고기를 싫어하니 저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채소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당근, 오이, 상추쌈 같은 걸 한가득 넣어주면 그거 다 먹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남편 입맛 잘 생각해 정성 다해 사랑으로 도시락 싸줬습니다. 현미 싸주려니 남편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만 차는 것 같다길래 쌀밥에 오곡 조금 섞어 해줬고요. 저 나름대로 머리 터지게 고민해서 싸준 거지만 남편이 너무 맛있고 속 편하다며 한 통 싹 비워오는 거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잘 싸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 전화를 하시더군요. 응, 석준이 출근시키냐? 네, 그이 지금 씻고 있고요. 저는 도시락 싸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꿈자리가 사나워서 아들 아침에 차 조심하라고 말해주려고 전화했다. 네가 조심 좀 시켜. 알겠지? 네?
아, 네. 솔직히 그런 거라면 직접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해주셔도 되는 일인데 굳이 며느리한테 전화 걸어서 전화라는 게 좀 그랬지만 어머님은 제가 내내 거리는 걸 좋아하시니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어 말씀하시길 도시락은 오늘 뭐 싸주니? 저번에 들어보니 고기 같은 건 하나도 안 싸준다던데 아직도 그래? 새아가가 어르고 달래서 잘 좀 차려 넣어주지 그러냐.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고기 들어가면 소화 안 된다고 해서 생선이나 계란 같은 걸로 많이 싸주고 있어요. 새우도요. 그런 건 별 영양도 없어. 빨간 고기여야 단백질도 많고 철분도 많고 힘이 나지. 고기를 좀 해 먹이래도. 어머님, 싫어하는 걸 어떻게 넣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알아서 하겠다고 한 제 말이 어머님의 신경을 거슬렀는지 어머님이 알겠다 하고 툭 끊으시더군요. 그 바람에 저는 도시락마저 싸기도 싫어지더군요. 좋은 마음으로 싸주고 있는 도시락에 모난 마음마저 들어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댁의 여린 마음이라 그런진 몰라도 전화 끊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남편이 씻고 나와 그 광경 보고는 어이가 없다며 바로 전화기 들어 시어머니한테 통화 걸더군요. 그리고는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와이프 울리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더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걔 우니? 내가 별말도 안 했는데 울고 지랄이야 걔는. 그 말에 남편도 뭐라 화를 내더니 그냥 끊어버렸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날 이후 도시락 싸주기 싫어서 한 일주일간 안 쌌습니다. 남편도 눈치 봐가며 그냥 알아서 먹겠다고는 하던데 괜히 짠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다시 싸줬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다신 도시락 관련해서 간섭 없게 잘 말해뒀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습니다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을 시간에만 카톡이나 전화를 하셔서는 식단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 어릴 때 고기를 많이 먹였어야 했는데 그래야 키도 더 컸을 건데 내가 그 점이 너무 아쉬워. 어찌나 안 먹으려고 하던지. 애가 고기를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환절기에 감기도 늘 걸리잖아. 내가 장가 보내고 나서도 그 점이 참 걱정되더라고. 아, 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식단을 좀 짜봤거든? 내가 주말에 너한테 보내마. 너 사실 뭐 해줘야 할지 고민 많이 되지? 내가 우리 며느리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짠 대로 하면 영양도 좋고 너도 편할 게다. 그리고 이제는 한 달에 2-3번씩 반찬도 보내줄게. 알겠지? 네? 아, 어머님 괜찮은데요. 그리고 식단까지는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반찬 보내주면 좋잖아. 편하고 반찬값도 아끼고 일석이조네. 그럼 이번 주말에 보자. 내가 반찬 싹 해놓을게. 라고 하시며 어머님은 일방적으로 매주 주말 약속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반찬 가질러 오라는 핑계로요. 그리고 A4용지 빽빽이 적어놓은 일주일 식단을 저에게 들이미시곤 했죠. 소고기 묵국 따뜻하게 끓여서 보온병에 보내고 양념 갈비도 좀 재워놨다. 아침에 프라이팬에 잘 구워서 넣어줘. 생선은 비린내 나는데 뭐하러 자꾸 넣니? 요즘은 중금속 때문에 생선도 가려 먹는다더라. 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본데 시애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어. 이 사람 낮에 소고기랑 돼지고기 먹으면 소화 안 된대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좀 줘봐. 아니면 아주 잘게 해서 주든지. 나는 아예 정육점에서부터 다져서 애 요리해주고 그랬다. 그런 정성도 있어야지. 어머님, 그이가 애도 아니고 저 이유식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가 참다 못해 불만을 내비치면 어머님이 신나서 말씀하시다가도 낯빛이 확 식어서는 그래, 알겠다. 맘대로 해라. 라고 하시며 언짢으신 티를 내곤 하셨죠. 식단이요? 남편이 그거 보고 기가 차서 웃더라고요. 현미밥은 소화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자꾸 먹이려 하냐면서요. 우리 엄마 계모 같아. 라고 말도 했고요. 누가 봐도 제 남편 식성 아는 사람은 저인데 시어머니는 무슨 고집으로 안 먹겠다는 고기를 자꾸 남편에게 먹이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식단이라고 짜오신 것도 그렇고 아들 도시락에 넣어주라는 반찬들도 전부 남편이 싫어하는 짠 반찬들이 많더라고요. 남편은 짠 거 싫어해요. 그래서 생채소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입맛이 돌아야 밥을 더 먹는 거라며 깻잎 장아찌, 장조림, 젓갈무침 이런 걸 그렇게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랑 남편 둘 다 어머님께 식단도 안 짜주셔도 되고 반찬도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엄청 나쁘셨나 보더라고요. 왜 해준대도 그러냐? 니들 둘 다 참 유난이다. 사람이 그렇게 깔끔 떨어도 못 써. 라며 어찌나 잔소리를 하시던지요.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아버지께 SOS를 요청해 시어머니 폭주를 멈춰달라고 했고 그게 좀 통했는지 2~3달 가량은 정말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평화도 잠시 남편이 독감에 걸려 알아 누웠다는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오셔서는 그것 봐. 내가 해준 대로 안 먹으니까 이렇게 탈이 나잖아. 앞으로는 영양제며 한약이며 내가 다 해줄 거고 식단도 내가 짜주는 대로 해먹였으면 좋겠구나. 내 아들 내가 잘 알지 누가 아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기가 차서 어머님, 사무실 사람들 거의 다 걸린 독감이에요. 그리고 그걸 왜 제 탓을 또 하세요? 그이가 제가 싸준 도시락이 입맛에 맞고 또 속이 편하다고 하는데요. 저번엔 어머님이 하도 식단 강조하셔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소고기 넣고 돼지 넣고 보냈는데요. 그날 몇 점 먹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게 되면 식재료도 낭비인데요. 그래도 네가 잘 요리를 해서 먹였어야지. 레시피 찾는 정성도 모르니? 전업주부면서 왜 그런 성의는 안 보여? 네 남편 건강이 너한테 달려있는데. 어머님, 제가 무슨 전업주부예요. 저도 일하고요. 잠 줄여가면서 남편 도시락 싸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 식단이 싫다잖아요. 왜 자꾸 저희 난감하게 그러시는데요? 제가 듣다 못해 어머님께 화를 내는데도 어머님은 곧 죽어도 내 식이 맞다 우기시는데 그때 결혼 처음 후회했습니다. 이런 게 시자인가? 이런 게 정말 시어머니인가? 싶으면서 오싹하기까지 하더군요. 한 번 도시락에 꽂힌 시어머니의 아집은 대단했고 남편 독감을 기점으로 더욱 대놓고 저를 구박하셨죠. 한 번은 불시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냉장고를 살펴보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유 냉장고 꼴이 이게 뭐야? 어떻게 남들 다 있는 불고기거리 하나 없어? 수은 생선만 많아가지고 비린내 나는 것 좀 봐.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시들시들한 건 다 버려야지. 이런 거 자꾸 석준이 먹이니까 애가 비리비리하지. 어머님, 그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시든 거 먹인 적 없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엄연한 저희 사생활인데 안 보시면 안 되나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어머님은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며 냉장고 관리도 못하고 가족들 위해 식단도 제대로 못 꾸리고 순 밖에서 사 먹는 것만 좋아하니 건강이 안 좋아진다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군요. 그러더니 넌 나한테 좀 배워야겠다. 앞으로는 잔말 말고 말대꾸도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1년만 좀 배워. 옛날에는 시댁 들어와 살면서 다 배우고 살았다. 너 내가 또 이렇게 불시에 왔는데 엉망진창이면 엎드려 뻗쳐 시킨다. 놀라긴 농담이야. 그래도 등짝 한 대 맞을 각오해. 알겠지? 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며느리더러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니요. 그게 말인지 방군지요. 와 정말 시어머니 가시고 난 이후에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그래서 참다 못해 친정에 일러 바쳤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 간섭을 친정엄마가 알고 계신 터라 이번에 왔다 가서 시모가 망언한 거 들으시고는 노발대발 거의 쌍욕까지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 한성격 하시거든요. 미치셨다니? 귀한 내 딸을 어디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 말아야?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본인 아들 도시락까지 싸다 바치고 집안 살림도 다 도맡아 하는 내 딸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뭔 먹지도 않는 고기를 싸라 마라 난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전화를 좀 해야겠다. 엄마, 지금 전화하면 싸움나. 그냥 내가 조만간 잘 해결해 볼게. 엄마가 너무 열받아서 그래. 어디 한 번만 더 막무가내 찾아와서 우리 딸한테 그런 소리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그렇게 엄마는 부글부글 하셨죠. 그러다 문제의 그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아침에 도시락 쌀 때마다 전화를 하시려 하더군요. 받으면 또 식단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남편이 아예 시어머니 전화를 당분간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시모한테 전화 온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 안 받으니까 계속 하셨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계속 안 받으니 시어머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겁니다. 막무가내 신혼집에 또 찾아오셨고 문을 쾅쾅거리며 열라고 소리치시더군요. 제가 놀라서 문을 여니 어머님이 너 이제 이 시애미 전화도 무시하냐? 너 저번부터 말대꾸 따박따박하고 시애미한테 한 번을 앉으려고 용쓰더니만 이제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작정한 거야? 너 결혼이 우습니? 잘난 네가 생각한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야? 네 남편 엄마 무시하는 거? 어머님,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사실 석준 씨가 차단시켜놨어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오셔서는 버럭버럭 화내시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우울증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너무 안 좋게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석준 씨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다 큰 성인인데 저희 방식으로 알아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울증? 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내가 반찬 해다 주는 것도 마다한 건 너야. 시애미 무시 성의하고 순 지 맘대로 하는 게 우울증은 무슨? 내가 걸리겠다. 어머님, 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화만 내실 거면 석준 씨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해 주세요. 뭐? 나더러 나가란 소리냐? 내가 이 신혼집에 2억이나 보태줬는데? 요즘 애들은 받기만 하고 정말 싸가지가 없는 게 특징인가 보구나. 정신 못 차리지? 너 진짜 엎드려 뻗쳐 당해볼래? 그 말에 저도 그야말로 빡이 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네, 저 엎드려 뻗쳐 할게요. 됐죠? 하고 정말 시어머니 앞에서 엎드려 뻗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감한 듯이 어머, 얘, 내가 정말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어서 일어나. 얘, 누구 난감한 꼴 만들려고 그래. 어서 일어나. 하시며 안절부절 하시더니 그냥 나가시더군요. 너무 열받았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마침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쉬며 눈물까지 터져 나왔죠. 친정엄마가 자초지종 듣더니 그야말로 극대노 하시더군요. 친정은 저희 신혼집이랑 편도 4시간 거리입니다. 정말 멀어요. 그런데 친정아빠 대동에서 바로 올라오시더군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심각한 얼굴로 이런 인간이 시애미면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회의하기 시작하셨죠. 그때 마침 남편이 왔고 친정엄마는 삿대질 하면서 왜 본인 엄마 폭주하는 거 제대로 막지도 못해서 우리 딸 고생시키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남편은 안 그래도 죄인인데 장모님한테까지 혼나니 정말 땅으로 파고 들어갈 듯 숙이더군요. 그것만으로도 모자란지 친정엄마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때가 밤 9시였고 사실 실례되는 시간이라는 건 알지만 엄마가 너무 흥분해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다가 제 친정엄마 전화 받고 화들짝 놀라서 바로 달려오셨어요. 그렇게 제 신혼집에서 양가 부모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부인,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밤중에 사돈한테 전화해 자는 사람 깨우는 건 도리가 아니죠? 도리가 아닌 건 사부인 아닙니까? 왜 남의 집 귀한 딸을 엎드려 뻗쳐 시키고 난리십니까? 내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겁만 준 건데 얘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시자가 붙어 그렇지 며느리한테 어머님 소리 듣습니다. 가르쳐줄 건 가르쳐야죠. 얘요? 얘가 왜 댁앱니까? 내 새끼죠? 나는 김서방 맘에 안 들어도 꼬박꼬박 호칭 불러주며 얘기하는데 어디 사돈 앞에서 내 딸을 얘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겁을 줘? 당신이 뭔데 내 딸 겁을 주네 마네야? 깡패야 당신? 뭐라고? 깡패? 말 다 했습니까? 그렇게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삿대질하며 언성을 높였고 나중에는 저희가 말릴 정도였어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친정엄마가 남편더러 이 사태 만든 건 김서방 때문이야. 안 되겠네. 회초리 가져와.
나도 김서방한테 어미 못자 소리 듣는 장모님이야. 나도 가르칠 권리 있지. 회초리 가져와. 어디서 반찬 투정을 자꾸 해서 여러 사람 난감하게 해? 하시더니 청소 마대 스틱을 가져와 남편더러 무릎 꿇고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 얼굴이 허해져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뒤집어지셨고, 저희 엄마는 귀한 내 딸이 시모 앞에서 엎드려 뻗쳐한 게 너무 분해 죽겠다며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고 난리셨습니다. 그렇게 엎치락 득치락 하다 저희 친정엄마가 정말 제 남편 궁둥이를 한 대 때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엉엉 울며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시더군요. 친정엄마가 이혼시킨다고 난리를 치다 결국 경비실에서 호출이 와 사태가 진정되었고, 그렇게 밤늦게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기가 쭉 빨려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 얼굴도 핏기가 가신 채 얼빠져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 복잡한 일들이 많았고 이혼할 뻔까지 했지만 결국 저희 둘이 잘 살겠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 안 마주치는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고요히 지내다가 제가 임신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임신한 거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시모가 엉엉 울면서 그날 일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럴 테니 연락하며 지내면 안 되겠냐 하시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지금 받아주면 시모 그 성격 다시 나온다며 왕래하더라도 돌 지나서 얼굴이나 가끔 보여주라 하셨고, 남편은 제 뜻 존중한다고 합니다. 시모가 장문의 카톡으로 본인이 그때 정신이 나갔었다며 시어머니 무시하는 것 같단 마음에 삐뚤게 나간 것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사과하시는데, 어른이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 계속 무시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시어머니가 또 갑질하진 못할 것 같으세요. 이건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친정이 제 신혼집 같은 동네로 이사 오셨거든요.